소화기계는 강산왕국과 알칼리 왕국, 그리고 대장균 왕국. 안녕하세요. 철간입니다. 오늘은 소화기계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알아볼까 해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음식물이 이렇게 입에서 저기 아래까지 일자로 쭉 흐르는 길을 우리가 소화기계라고 하죠. 음식물이 식도, 그러니까 에소파거스를 지나서 위, 스토막을 지나서 소장, 스몰 인테스틴을까지 가는데, 사실 이 스몰 인테스틴은 상부 위장관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듀오데넘까지, 즉 위장관계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올드 선생님들은 예전에는 스토막만 봐서 가스트로스코피라든가 가스트로스토미를 많이 보셨겠지만, 요즘은 에소파거스부터 듀오데넘 이렇게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때 에소파고 가스트로 듀오데노스코피라고, 이걸 짧게 줄여서 EGD라는 명칭을 많이 쓰죠. 우리 오래된 선생님들은 도대체 EGD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관련 과가 아니라면 당연한 거죠. 가스트로스코피랑 같지만 세 군데를 동시에 같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평소에는 우리가 위액이 전혀 분비가 되지 않는데 약 1에서 한 1.5 정도의 강산이 이렇게 있어요. 소장은 pH가 7,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보통 LES라고 해서 줄여서 말하는데, 로어 에소파지알 스핑크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많이 들어보셨던 이쪽 아래가 파일로릭 스핑크터라고 이렇게 있어요. 얘네가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 스토막이 1에서 약 한 4에서 5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 우리 파이러릭 스피크터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약 50ml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음식물이 들어가면 한 1500에서 3000ml의 위액이 분비가 돼요. 위액과 연동 운동을 통해서 듀오데넘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소화성 궤양이 있는 환자분들, 보통 위궤양은 이쪽 부분에 많이 생기고요. 이렇게 넓은데, 펀더스라고 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바디 부분, 넓은 부분에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지장 궤양은 넘어가면서 이쪽 초입 부분에서 약 1, 2cm 떨어진 이 부분에 궤양이 많이 생기고요. 사실은 소화성 궤양이 암으로 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호발 부위가 좀 달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BPH가 프로스테이트 C로 안 간다라고 우리가 했지만, 최근 연구에는 암으로 간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성 궤양도 호발 부위가 달라서 그렇지, 사실은 이 얼서가 나중에 캔서로 갈 확률이 없다라고는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위치가 다른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식물이 내려가는 방향이 우리가 반대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얼서를 많이 유발하는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 스토막을 다시 우리가 층으로 나누어서 보면 가장 바깥쪽이 세로자, 장막층이고요. 그 다음이 머슬, 근육층, 서브뮤코자, 점막 아래층, 그 다음이 우리가 뮤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육층은 우리가 세로, 가로 이런 식으로 흔들 수 있도록 위가 구성이 근육이 되어 있는데, 위에만 존재하는 사선으로 되어 있는 근육층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있는 이유는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역할이 죽처럼 잘 섞어주기 위함이죠. 보통 서브뮤코자의 혈관과 너브가 많아요. 즉 여기서 만약에 손상이 되면 출혈도 있을 수 있고 블리딩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에 얼서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서브뮤코자를 건드려서 출혈이 있고 신경을 건드려서 또 페인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 잘 참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화성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대한민국 하면 참는 거 하나는 정말 죽여주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참고 있다가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머슬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입맛도 떨어지고 우리가 살이 빠지는 웨이트 로스가 있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미 궤양이 많이 침범해서 머슬까지 들어간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국 이게 퍼포레이션이 되어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보여지는 이런 사인들이 서브 뮤코자까지만 침범이 돼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약간 울긋불긋하게 블리딩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유난히 큰 혈관을 건드렸다고 하면 여러분이 응급실에서 흔히 보는 어퍼지아이 블리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스토막도 내가 이 위액을 분비하고 어쨌든 우리 몸의 모든 것은 혈류가 흘러야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이 스토막도 블러드를 받아서 블러드를 적절하게 내주면서 이 자체 내 위에서의 순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블러드는 어디서 우리가 받느냐? 이 위는 스플린, 즉 비장 쪽에서 아터리가 와서요. 위, 스토막으로 피를 공급해요. 결국 위에서의 블러드 서플라이는 스플린을 통해서 스토막으로 가고 이게 다시 포털 베인으로 가요. 이런 순으로 혈류의 움직임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위가 하는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물이 들어오면 크게 두 가지예요. 소화와 흡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화를 하는데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적절한 액이 분비가 되어야 되고 적절하게 또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위와 연동 운동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위의 기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분비는 안 되고 연동 운동만 되면 안 되겠죠. 두 개가 적절히 조절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을 우리가 별의별 걸 다 먹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끔 위 자체 내에서 가스트릭 호르몬이 혈액으로 방출이 되고 이건 위산의 농도를 조절하게 돼요. 또 위는 아무 도움 없이 내 스스로가 위를 지켜야지 라고 해서 표피세포 성장인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위 자체가 EGF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토먹 자체가 영양 뉴트리션 센서예요. 그래서 내 영양 상태가 어떤지를 밖으로 표지해 주는 것도 위의 역할인 거죠. 결국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분비와 연동을 조절하면서 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피성장인자를 만들어내고 그 자체로 영양 센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음식물들을 흡수를 하잖아요. 소화를 시켜서 듀오데넘으로 내려보내서 흡수되는 것들이 있고 위 자체에서 흡수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위 자체에서 흡수가 되는 것들이 뭐냐? 가장 많은 건 물이겠죠. 즉 몸에 탈수가 일어나는 것 같으면 물을 내려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물을 흡수해버려요. 그 다음에 각종 약물을 또 흡수를 시키겠죠. 약이 위에서 흡수되는 약물이고요. 십이지장, 소장까지 가서 흡수되는 약물이 있어요. 소장에서 흡수가 필요한 건 대부분 캡슐로 이렇게 만들어진 약들이잖아요. 그쵸? 아스피린 같은 것들이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뷰프로펜, 뭐 이런 엔세이드 계열들이 아스피린도 마찬가지지만 위에서 흡수가 돼요. 위에서 흡수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궤양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엔세이드는 우리가 왜 먹을까요? 페인을 컨트롤하려고 먹잖아요. 페인을 유발하는 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을 먹지 않는 것이 진통제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역할은 위에서 점막을
형성시키고 재생시키거든요. 그런데 엔세이드가 들어가서 프로스타글란딘을 딱 억제해버리면 점막 형성이나 재생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궤양이 유발되는 거예요. 엔세이드가 진통 효과는 있지만 위에는 치명적이어서 관절염 환자들이 엔세이드를 장복하는 경우는 어퍼지아의 브리딩도 올 수 있고 소화성 궤양도 올 수가 있어요. 여자들의 경우에는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통증이 심하니까 장복이나 과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할 경우에는 잠든 상태에서 어퍼지아의 브리딩이 있고 그렇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즉, 엔세이드 약물은 위에서 아주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아미노액시드, 각종 상성 물질들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즐겨 마시는 술은 전부 다 위에서 흡수되지는 않아요. 사실 한 10에서 20% 정도가 흡수가 되고요. 우리가 술을 많이 먹어서 위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전에 뭐 에소파거스라든가 리버에서 먼저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카페인 이런 것들도 위에서 흡수가 되니까 우리가 위험이 있거나 그러면 카페인 줄이세요, 줄이셔야 돼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즉 위에서 흡수되는 물질이 뭔지를 알아야 위궤양이 올 때 좀 조심을 할 수도 있고 환자 교육도 할 수 있는 거겠죠. 바이타민 B12인 경우는 위에서 흡수가 되는 물질은 아니에요. 12지장을 시작으로 해서 회장까지 가는데 회장 부위에 주로 말단부에서 흡수가 돼요. 어쨌든 이게 다 소화기계라고 봐서 이런 물질들을 흡수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부터 제가 이제 위액이 분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대체 어떤 위액이 분비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위의 분비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위 점막세포의 특성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쥐세포라는 게 있어요. 쥐세포에서 가스트린을 분비를 해요. 그러면 가스트린은 뭐냐? 혈액으로 방출되는 호르몬인데 이게 위산의 농도를 조절을 해줘요. 히스타민2는 음식을 먹으면 위산이 나오잖아요. 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프로스타글랜딘은 지방을 먹으면 혈중으로 방출이 되고 장 운동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해줘요. 즉 안티콜리너직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즉 약의 기전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간단하게 음식이 들어왔을 때 적절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물질이 바로 가스트린이고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 가스트린이 분비됨으로 어떤 사인을 보내고 위산이 나와서 적절하게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는 평상시에 산도를 폐하를 약산성으로 유지하지만 십이지장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를 유지를 하잖아요. 십이지장까지 산도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기관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위는 산성, 십이지장은 알칼리 이렇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음식물이 지나가면서 십이지장으로 갈 때 산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십이지장을 알칼리로 만드는 물질이 바로 세크리틴이거든요. 이 세크리틴이 만약에 위에서 나오면은 알칼리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가스틴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고 소화가 위에서 잘 되게 위산 분비는 촉진을 하고 대신 알칼리가 증가되는 십이지장에서의 세크리틴 분비를 억제해서 일단은 위 자체만으로만 적절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주세포에서는 이제 위산이 분비되고 세크리틴에서 십이지장이 알칼리화 되는 걸 막고 위 자체 너네끼리 일을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본격적인 소화효소가 분비돼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막 분해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런 분해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지나가는 길이 바로 벽세포예요. 벽세포에서는 우리가 내적, 내부 인자가 나오고 이 아이가
바이타민 B12를 흡수할 수 있어요. 즉 도와주는 헬퍼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화가 안 된 것들은 위산이 한 번 더 분비가 되는데, 이것들이 분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위산이 나오면 안 되겠죠. 십이지장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위산을 증가시키는 물질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가스트린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정리해보면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면 쥐세포에서 내가 위산이란 소화효소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스트린을 분비시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이거는 12장에서 세크리틴 분비를 억제시켜요. 위가 알칼리화 되는 거를 막는 거죠. 그런 다음에 주세포로 가서 각종 소화효소에 의해서 소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소화가 덜 되었으면 위산을 분비시켜서 다시 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고 소화가 다 되었으면, 그러면 내적 인자가 바이타민 B12랑 같이 결합을 해서 그 다음 12장 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게 하고, 12지장에서는 세크리틴을 분비시켜서 알칼리아를 만들어주는 게 음식물을 먹었을 때 적절한 점막세포에서의 유해 분비로 인한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위를 산성화시켜서 소화를 시키고, 12지장은 알칼리화, 그러니까 위는 산성화시키기 위해서 알칼리아를 막는 거고, 12지장은 알칼리아를 시키기 위해서 산을 막는 거다. 이렇게 각각의 물질은 두 개를 반대로 크로스 시키는 거다, 이렇게 억제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위에 대한 간략한 이 소개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총론을 하는데, 일단은 위의 기능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다음에는 질환하고 제가 이 치료 방법이 외과적인 게 있고 또 내과적이면서 약물 치료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제가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은 각종 검사라든가 우리가 복부 사정하는 방법, 그리고 환자 사정하는 방법들을 각 하나하나를 좀 쪼개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좀 지루하지만 오래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좀 되실 수 있도록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